정치인문학 김종산입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 사회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할 테다. 이런 국민들의 전체적인 태세가 그런데요. 국민의힘이나 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저는 정권 교체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 주자로 야권 대통령 후보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민주당 청와대의 공작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지금 눈에 이게 보여지면 공작도 아니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을 제거하는 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재명의 경우도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 1차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하게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뭐 배우와의 스캔들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재명의 발언이나 뭐 품격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지금 공격이 됐는데요. 이제 급기야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싶어서 이재명도 반격에 새로 나섰지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두 명이 만일에 물러나면 그 다음 지금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낙연 아닙니까? 친문 진영을 이낙연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한테 일찌감치 점을 찍었었는데 이낙연이 지지도가 이재명을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처지고 해서 주춤거렸는데 지금 저는 공작을 통해서 마지막 이낙연을 스파트 한번 시켜서 보자.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이재명으로 갈 거다. 그리고 지금 이번 코로나를 핑계로 1차 경선은 했지만은 2차 경선은 미루는 요것도 아마 전체적으로는 예민한 시나리오 안에 민주당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을 거다 틀림없이.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만일에 윤석열로 가는 분위기가 되면 이재명을 아웃시켰다가는 이낙연 갖고 윤석열이 안 되니까 이재명을 아직까지는 살려두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묘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펀치만 좀 날리면서 지금 이낙연을 띄어 올려보는 그런 작전에 지금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국민의힘도 좀 보면은 최재형이 지금 그분의 어떤 성품이나 주변에서 대권 후보로 합당한 분이다. 또 윤석열은 여러 가지 또 핸디캡을 사실 좀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과의 첨예한 대립도 그렇고 탄핵 수사의 또 주역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조금 강경 보수파들은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의 장모 이렇게 공격을 지금 무작위로 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수산업자 그 김모 씨 조사에 여러 정치인들, 언론인들 해서 뭐 다 걸렸는데요. 잠깐 윤석열 대변인을 했던 이동훈 기자가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이 이동훈 기자에게 민주당의 인사가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Y를 제거하면은 잘 봐주겠다. 이게 그 Y가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왜 이동훈은 이걸 상세하게 다 밝히지를 못하느냐? 기자 생활 하다 보면 여당, 야당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개인적인 관계에서 제일 친하다 하고 아마 들이댔을 텐데 이 사람을 밝히기도 어렵고 또 밝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잘 얘기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정도 되면은 특별하게 녹취를 해놨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증거로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동훈이 윤석열 대변인을 하다가 어찌 보면 팽당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Y를 제거하자, 윤석열을 제거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작이 지금 교묘하게 진행 중이니까 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우리 국민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윤석열 제거가 1차 공작이다 하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업들을 지금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핵심이 있겠죠, 코아가. 그러나 지금 보면은 사법부는 박범계가 들어와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 할 것 없이요. 자기들 관련된 재판도 통제하고 있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박범계가 어떻게 보면 조국이나 추미애는 야당이 길을 쓰고 막고 뭐 꼬타리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박범계는 사부작 움직이는 이 사람이 더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공작이나 작업들을 하는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법사위원회에서도 따지고 묻고 파헤치고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상위에 누가 있느냐? 저는 박지원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지금 북한과는 뭐 백신 문제든 또 뭐 북미 회담이든 남북 회담이든 뭐 여러 가지 추파를 보냈는데도 북한이 끄떡 안 하고 있으니까 할 일이 뭐 별 있습니까? 박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김대중 비자금 햇볕 정책 할 때 북한과 돈 거래, 또 그거 아니라도 이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넘나들고요. 또 박지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김무성 아닙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박지원은 1등 공신은 김무성이고 자기는 한 2번 정도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산업자도 그렇고 여야 간의 정치 움직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를 통해서 여야 간에도 넘나들면서 맞물려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지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안에는 개헌 문제가 상당 부분 또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야당 안에도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헌을 해서 내각 책임제 개통이나 이원 집정부제 이쪽으로 갖고 가고, 또 문재인도 퇴임 후에 보호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 걸림돌이 제1번이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주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유승민이니 또 뭐 원희룡 지사니, 그리고 뭐 몇몇 뭐 주자들 뭐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흡혈귀처럼 안철수 불러다가 또 피 좀 빨아먹고, 황교안 불러다가 피 좀 빨아먹고 해서 국민들 이 정도 하면은 야권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래서 옥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신까지도 이용하고 결국은 공천 잘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 사이에서 총선에서 완전히 뭐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한 이거 대선도 지금 그런 조짐으로 살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공작의 하나의 최재형을 띄어 올려서 최재형과 윤석열의 지지도가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참 큰일이다. 야권 단일화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최재형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과 함부로 단일화도 어렵고, 그거 아니고 입당을 하게 돼도 정당의 제1당이 있는데 그 조직과 자금과 다 있는데, 제3지대에서 성장해 온 윤석열이 제3지대에서 만일에 나중에 주자가 됐다 해도 그 단일화 하는데 국민의힘이 양보하겠습니까? 안철수, 오세훈 그 꼴 딱 똑같이 그런 짱나게 십상인데, 그럼 3명 붙으면 못 이기고, 지난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 실패해서 노태우가 6.29 선언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모 씨 그 수산업자도 야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연루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이동훈 기자의 여러 가지 발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뭐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지금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저는 이 안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무성 뭐 등 해서 야권 인사들도 많이 포함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벌백계 해서 다 걸러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전환기에 정치가 차기 대선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야당 정치권 안에 제대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고 또 의정활동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10% 20% 남겨놓고 잘하시는 분들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 바꿔야 한다. 그래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대로 정치인들 이게 지금 야당에서 하느냐 여당에서 둥지를 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세력을 바꿔야 한다. 이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반격을 하면서 이낙연 들어 자기 집안부터 좀 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이낙연 형제가 하는 뭐 건설 업체 해서 예전에 문제가 좀 많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옵티머스 얘기도 나왔고요. 자기들끼리는 비리들을 다 많이 알고 있을 테거든요. 그래서 이낙연도 뭐 이재명에게, 이재명도 이낙연에게 서로 제살 뜯어먹기 안 하려고 지금 조심은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문재인 아들 문준용도 언급을 했는데요. 문준용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도 좀 꼭 씹어볼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준용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청와대에 날린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요. 청와대는 문재인은 지금 한 40% 지지를 마치 받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지금 한 발 물러서서 큰 테마들 얘기를 뭐 국가적인 이슈들 하고 정치에는 개입 안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40% 지금 지지도 이거 조작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문재인 지지도가 좀 높나 낮나 이게 관심 갖고 있는 국민들이 뭐 있습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을 제가 볼 때는 지지도가 그 정도 되면은 민주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눈치 안 볼 수 없게 되어가 있고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야당도 결국은 나중에 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 이러니까 뭐 크게 문재인과 등을 질 필요는 없다. 문재인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야권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 이철이 또 박수현 이런 사람들이 문비어천가 용비어천가가 아니고 문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이 40% 지지를 갖고 민주당 대권 후보들도 압박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김모 그 수산업자 문제도 이슈화해야 하고 물론 지금 윤석열이 그 기자를 MBC 기자를 고발했지만은 여기에 김의겸 또 민주당 의원이 이 사람 청와대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한겨레에 오래 있었는데 뭐 이 정도 사칭은 뭐 기자들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 부동산 문제로도 아주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고 꼼수로 얼마나 국민들 분노를 샀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 MBC 기자를 두둔했거든요. 이 사건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사롭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만 밝혀지면 정권 끝장내야 한다. 저는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 뒤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인이 경찰을 만약에 사칭했다고 해보세요.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 이런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참 어처구니도 없고 참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김종인 특정인에 매달리라 이 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만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습니다. 이 당대표라는 이 자리가 개인이 뭐 뛰어나서 이게 되는 자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표가 되기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옆에서 도운 사람들도 있는데, 대표가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현역 의원도 아니면서 이런 걸 불쑥가가 저녁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까지 폐지하자, 저는 그것도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확신이 있어도 그런 개인적인 발언들을 여러 가지 당내에서 의견 조율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해서 이게 우리 당론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개인이 어디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아주 지금 경솔한 위험한 예상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더 위험한 것은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 이제 반감을 사는 세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배척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또 자기한테 잘했다 하고 이 아첨하는 사람들, 또 원조처럼 자기가 연결되어가 있는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만 또 정치를 풀어나가야 되는, 풀게 되는 그런 좁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회의는, 최고위원 회의는 뭐하는 조직입니까? 이거 당 대표가 이렇게 하면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지요. 뭐 몇몇 의원들 지금 뭐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서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했지만 이게 시시할 일입니까? 차기 대통령 선거. 누가 봐도 지금 언론이나 여론조사, 국민 민심이 좌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나 이런 데에 많은 부분들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리즘 조작도 되고 있고요. 보수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권 5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보도 받는 창구도 마련하고, 특히나 지금 정연주 이 전 KBS 이 사장했던 사람이 또 방통심의위원회인가 방심위위원장으로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합니다. 여기가 대선의 승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제가 뭐 일면식도 그 좋아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나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원로들 현장을 찾아다니고 만나는 이 행보가 저는 당연하고 잘하고 있다. 이 사람이 모든 부분에 다 박식할 것 같으면은 신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도 가능성이나 자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권 후보들 나와 있는 쫑상한 이런 사람들보다 저는 그릇이 크다, 배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지난 정권 5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지금 여러 가지 탄핵의 명분이 됐던 그런 것보다 한 10배는 더 일들이 일어났을 걸로 보는데요. 이걸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다.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지 일어났던 일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도 드리고, 문재인 정권의 차기 대권을 위한 이 발악적인 이 공작과 여러 가지 조치들, 일반 국민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1야당 제대로 해라. 정치문화 김종상이었습니다.